자, 오늘 경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중요한 게 증시하고 환율이죠. 우리가 뭐 지금 투자나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는 증시와 환율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 달러 예상도를 우리가 그려놓고 시장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상도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시장을 보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지금 부동산이 지금 약간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자, 이게 과연 뭐가 문제점인지도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일에 중국이 미국하고 이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중국 주가하고 그리고 위안화 방향은 상당히 중요한 시장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더 보기로 하고요. 자, 이게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언급을 하고 방송을 하기로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경제 맛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맛집과 대박집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사람들의 연연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시장을 함께 봐 나가고 있는데요. 일부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지금 그 댓글로 말씀을 해 주시지만 제가 지금 예측하는 경제 상황을 보고 좀 따라하기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약에 뭐 따라 하시더라도 상관은 없는데요. 제발 출처는 좀 밝혀 주시면서 어, 뭐 이렇게 방송을 하시던지 그 내용들은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남은 열심히 이 방송을 하고 시장 예측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마치 자기 거인 양 그 활용을 하는 거는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시장을 먼저 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장을 이렇게 보시면요. 코스피 200이 304를 지금 목표로 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황을 써 드렸었죠. 뭐 시황을 계속 써 드리면서 지금도 뭐 처음 들어오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다음 카페에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 하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또 새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이제 많아지고 그러셔서 뭐 어쨌든 뭐 좀 시장을 같이 이 봐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2020년도 경제 전망을 섹터별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 2주일 좀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요 전망 부분하고 어 지금 방송이 조금 끊겼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제가 뭐 특별한 게 없으면 기존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지금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뭐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멋진 장면들이 나오고 드라마틱한 그런 게 나오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길을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서 뭐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을 얼마나 올바르게 보느냐에 따라서 재테크의 수익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유념을 하시고 시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 쭉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정고점을 넘을 수도 있다고 지금 봤던 부분들이 지금 오늘 정고점 이 부분이죠. 이 정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304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한정적인 지금 상승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형주들은 자 목표치 304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지금 보고 있죠. 지금 대형주인 삼성전자나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100원, 600원 정도 또 그 다음 시가총액이 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에 지금 우리가 이제 와 있다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또 오르니까 또 많이 이렇게 쫓아 사신 분들이 많고 정말로 이 개인들이 상당히 삼성전자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이격이 벌어지면 반드시 이격을 좀 좁히려고 나오는 경향이 지금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조정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격이라는 거는 다 맞지는 않겠죠. 상황에 따라서 지금 모든 게 좀 달라지는데, 자, 여기서 또 보시면은 이격이 벌어지면서 좁히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반면 또 이렇게 보면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서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급등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한정된 지금 상승의 이 이격이 좀 벌어지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지금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미중 협상에 의해서 서프라이즈한 또 상승 부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죠. 희한하게 아마 1월 초쯤에 그런 무역 합의 부분이 나오면서 환율 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면 사실 시장은 한 번 더 깜짝 놀랄 만한 상승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란하고 미국하고 그런 부분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일단은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방향을 잡았었죠. 이미 개인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이격은 벌어진 거는 반드시 좁힐 건데 뭐 올라갈 수도 있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는 상승이라 그러면 차라리 어, 이런 종목 삼성전자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가 더 이익을 더 볼 수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선물 옵션이죠. 옵션의 날짜들도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은 염두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이제 고점을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런 박스권 같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물론 304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중 협상이 15일 날 도장을 찍기 때문에 그 안에 짧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걸 염두하시고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지금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너무 많이 산다는 거 이거는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부담이 가는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304로 지금 이걸 목표치를 놓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 레버리지 부분 코덱스죠. 그러니까 코덱스 200 부분을 매수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혹시라도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박스권을 염두하시고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 달러 선물이 지금 만기였죠. 그래서 요게 지나고 났는데 방향성을 그대로 잡고 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달러 예상도를 지금 그려놓고 보고 있는데요. 요걸 한번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원달러 예상도는 지금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위에서부터 오버슈팅이 좀 나왔을 때 사실 지금은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AI하고 인간하고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엄청나게 하방 포지션을 취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읽어내고 빠지면서 한 번 더 올라왔을 때도 이거는 거의 뭐 제가 무조건적으로 지금 워낙 강세를 얘기했었던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제 뭐 이 주식이나 원달러 부분에 대해서는 동전의 양면 뭐 예를 들어 10원짜리 돌리면 던지면은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오르거나 빠지거나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보합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자, 이 부분에 양분되는 상황에서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워낙 강세다, 워낙 약세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면 쉽게 바꾸지를 못하죠. 근데 이게 이제 큰 그림으로 우리가 원달러 예상도를 그려놓고 보기 때문에 달러 강세 중에 조정기인데 이 부분이 1136원까지 내려온다고 정확하게 80전 정도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1136원 80전까지 지금 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지금 그려놓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서 본다고 그러면요. 지금 크게 그림을 그려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와 같은 모양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어,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올 상반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 지점까지 오는 부분을 이것도 좀 길다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이걸 더 짧게 이렇게 그려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걸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요 A 지점까지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요번에 이제 내려오면서 가능할 거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반등이 크게 나와 버리니까 상당히 지금 헤매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뭐 손절도 했을 거고 상당히 좀 혼잡스러운 상황이죠. 지금 뭐 이런 예상도를 계속 보니까 이미 다 안다고 지겹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과정들을 계속 몸에 익혀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이 방향성에 대해서 믿음이 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방향성을 알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시는 것 중에서 물론 대박집이라고 음식점을 가서 이렇게 먹다 보면은 정말 맛이 없는데도 정말 많아요. 근데 정말 맛있는 데는 대박집은 아니더라도 또 찾아가고 싶고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맛은 있는데 사람들은 많지 않다. 뭐 우리 지금 경제방송하고 있는 우리하고도 비슷한 거죠. 저는 이 사람이 많은 거는 진짜 원치를 안 해요. 원치는 않는데 적어도 이 시장 흐름을 올바르게 보고 가는 거를 우리는 목표로 삼고 지금 방송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1136원까지 가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는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예상도를 제가 그리고 이게 뭐 맞았으니까 이거 봤지 이런 개념보다는 이 흐름을 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되는 구간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환율 자체가 지금 오늘 만기가 되면서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최저가 이 부분도 지금 노크를 하고 있고 요 1136원에서 1137원 변동의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하는 부분도 이게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네요. 여기 요번에 빠지고 나서 여기에 반등이 나오면서 거의 확실시 됐다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일본 다녀와서 첫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그린 박스권 이 부분에서 또 한번 부딪힐 수는 있지만 1136원 이 부분까지는 쉽게 나올 수도 있겠죠. 왜 쉽게 나올 수 있겠어요? 15일 날 미중 1차 합의가 어느 정도 이제 서명을 하고 가면서 환율 보고서가 바로 나온다 그러면, 아니 위안화나 원화나 일시적으로 강세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그 지속적으로 강세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위안화가 이제 다시 약세를 보이고 상승을 하더라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여유로워졌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강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염두를 해놓고 보셔야 돼요. 왜? 원화 약세로 돌아설 때나 위안화 약세로 돌아설 때나 뭔가가 우리는 모르지만 이 그 원화 약세가 되는 또 이슈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 그 지금 원달러 환율 약세를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이 약세를 보이는 이 부분이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박스권, 제가 이렇게 박스권을 그린다 그래 가지고 꼭 36원이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36원을 지금 1136원을 목표치로 보고 있지만 향후에 이 박스권이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 그린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 36원 요 부분에서 20원이 될지 10원이 될지 1110원이 될지 1120원이 될지 더 내려왔다 갈 수 있는 박스를 만들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항상 이게 제대로 이해를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는데, 제가 항상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기준으로만 지금 그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우리 그 회원들 중에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한 번씩 이렇게 갔다 와서 드려봤는데, 심지어 요번에 이 부분까지도 잠깐만요. 자, 이 부분까지도 모두 수익을 내고 다시 여기서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분들은 이 어디서 책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카페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오프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도 과거에 이 우리 오프에 나와가지고 뭐 볼린저 밴드 책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어느 책을 봐야 되는지 저한테 질문을 했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카페나 오프 공부 보고 해라 그랬더니 이분이 요번에도 정말 배운 대로 정말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자, 5분봉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는 부분이죠. 근데 5분봉은 지금 제가 너무 짧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에게 30분봉으로 공부를 하라고 저기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제가 이제 그 이런 이격 부분들이나 61선 이격 부분들이나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을 할 때는 이 241선이 분명히 내려오면서 저는 하락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나서 제가 뭐 일이 생겨서 일본을 지금 갔다 오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못 드렸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이격이 좀 뭐 이 61선을 기준으로 봐서 이격이 좀 벌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걸 뭐 기대를 먹으려고 했던 부분이 정말 요렇게까지 크게 수익으로 나왔었던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어찌 됐건 간에 이 30분 봉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이 확인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지나간 건 얘기 안 합니다. 이것도 물론 먹을 수 있었다고는 이제 얘기가 되는데 지나간 거 뭐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나왔다는 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었다는 거겠죠. 요게 나와서 이게 1136원 80전이라는 이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시고 시장을 봐야 되고요. 자, 여기서 또 60일 이동평균선이 240일 이동평균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30분 봉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여기서도 물론 나오지만 12시 2분 59초, 12시 3분이에요. 지금 2020년 1월 30일 12시 3분인데 지금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이 60일선하고 이격이 그다지 벌어지지는 않았죠. 그리고 지금 이 60일선이 이제 이 240일선을 돌파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목표치는 분명히 요번에 얘기하는데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옵니다. 분명한 거는 이렇게 깨고 내려오면서 이 단기적으로 이 저점, 만들어진 이 저점을 지금 분명히 돌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나오면서 일시적인 또 반등이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저점을 깨고 나서는 일시적으로 분명히 여기서부터 지금 매도 들어갔던 부분에 수급을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깨지고 나서는 일시적인 또 반등이 나와서 지금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은 좀 염두하시고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조금 잘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일단은 이 저점이 깨지고 반등이 나오는 거는 아주 짧을 수가 있어요. 왜? 15일 이후에 나오는 환율 보고서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은 정말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미국의 정책이 트럼프가 시킨다고 이런 뭐 환율 보고서를 안 내고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이런 어떤 환율 보고서가 됐건 이 행정기관에서 뭔가를 발표하는 거를 이렇게 뒤로 미루어버린 나라는 아니거든요, 미국이. 그래도 약속은 잘 지키는 나라가 환율 보고서만큼은 계속 지금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원래 4월하고 8월인가 10월인가 이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 1년에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게 지금 8월인가 10월인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환율 보고서가 1년에 두 번 나와야 되는 부분이 계속 이게 미뤄지고 있다는 건 이게 말이 됩니까? 4월 달 거를 뭐 아주 뒤로 미뤄서 하고 또 8월인가 10월 달게 지금 아직까지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환율 보고서가 적어도 4월 전에는 나와야 되겠죠. 4월 전에는 나와야 되니까 요번에 무역협상 부분이 마무리되면서 지금 환율이 돌아가는 꼬락사고니를 본다 그러면은 분명한 거는 이 중국의 위안화가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계속 지금 하방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보여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그 코스피 200하고 지금 달러를 지금 좀 시간을 길게 해서 봤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뒷시간에서도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가 지금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지금 제약바이오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올라오는 부분들이 차별화가 되고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간 종목은 올라갔고 또 못 오른 종목들은 또 못 오르고 있는데,
자, 오늘 대표적으로 조금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일단 종목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뭐 장기 이동평균선 공부를 여러분 이동평균선 공부를 여러분들과 했는데, 자, 480일, 240일, 60일, 20일, 10일, 그리고 5일선이 이렇게 역배열로 있는 주식들이 이렇게 급등을 한 적이 많아가지고 역배열 급등주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바닥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든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얘도 오늘 지금 상당히 높은 지금 수준의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면은 보통은 이 이동평균선들을 기준으로 어떤 그 저항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걸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박스권 공부를 같이 했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그려놓은 박스권 부분에서 지금 부딪히고 기가 막히게 빠지죠. 요번에 목 감기가 아주 좀 심해서 자꾸 목이 갈라지네요. 그래서 지금 이온 음료를 마시면서 지금 방송을 하는데도 조금 늦게 마시면은 좀 목이 갈라지니까 이 점은 좀 염두하시고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를 이제 보면은 이 박스권 상당 부분에 가면서 거의 241선하고 부딪히는데, 일단 요거는 목표치를 여기 정도까지 보고 꺾이는 거 보고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매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제 그 패턴을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그 쌍바닥, 바닥을 어느 정도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자, 이렇게 바닥을 확인을 하고 저점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크게는 쌍바닥 모양이 나오면서 지금 역배열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이 섹터들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게 그 첨생법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미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추천이나 매수 권유는 아닙니다. 공부 차원에서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보십시오. 파미셀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에서 이 쌍바닥을 이렇게 여러 바닥을 만들고 어느 정도는 지금 올라와서 이 이동평균선들도 얘도 역배열이죠. 어느 정도 가까이 와 있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자, 엠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도 있죠. 자, 이제 NK라는 것도 지금 어쨌든 첨생법 관련된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녹십자 랩셀 같은 거, 자, 240일에 와서 좀 조정을 받는 것들은 또 이제 다음 장기 이동 평균선이 이제 목표치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이미 이렇게 바닥에서 상승을 해버렸던 종목들도 있고, 지금 이런 종목들은 안정적으로 이미 한번 올라갔다가 장기 평선에 지금 저항을 받고 방향 모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쭉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뭐 이 첨생법 관련된 것들은 조금 올 초에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했던 부분들인데요. 아직은 지금 시동이 좀 안 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지금 빠져서 바닥을 지금 기고 있는데, 뭐 헬리 스미스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패턴 자체는 그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HLB 이런 종목들 패턴하고 좀 비슷한 하단의 지금 모양이었었다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자, 이런 모양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헬리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양새는 좀 여기서 이제 사실은 위로 올라갔어야 될 패턴인데, 다시 이게 이제 제약주들 약세 보이고 조정 나오면서 이런 모양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뭐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 작전주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기대가 커버린 종목들은 조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지금 네이처셀 같은 거는 아무래도 조금 뭐 대표이사의 부도덕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언론이나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제가 제한다고 하는 이제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어떤 이슈를 타야 돼요. 이슈를 타야지 이게 그 제약주들이 지금 움직이지. 뭐 제약주의 대표적인 바이넥스가 아니네.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도 지금 역배열인데, 역배열이 이제 이게 벗어나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죠. 이런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여 줘야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요번에 특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빠졌다가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 셀트리온은 지금 뭐 제약주들 약세에 같이 이렇게 빠졌던 종목인데, 어찌 됐건 간에 IT 종목들은 그런대로 뭐 반도체 뭐 호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약바이오 쪽이 한번 더 움직여 주지 않으면은 사실은 코스닥 부분이 좀 크게 움직일 부분들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개별 종목들을 제일 하단에 얘기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이 제약바이오 부분은 제가 이제 이따 설명을 할 때 조금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 제약바이오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 그 고점 돌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버벅거릴 수가 있는데, 뭐 JP 모간 이제 그 제약 그 발표회 하는 게 있죠, 미국에서. 이 컨퍼런스에서 그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떤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또 한번 여기에 불을 지펴준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부분이, 자 여기서 뭐 여기 한 1200 여기 부분까지는 이 편안하게 올라갈 수, 이 박스권까지는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시장을 보시면 되겠죠. 제가 상반기까지는 상승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이 코스피 150은 제약바이오가 이제 움직여주는 조건으로, 자 여기까지 잘하면 이 박스권도 지금 돌파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돌파가 나오면서 적어도 거의 이 박스권 상단까지를 우리가 이 목표치로 지금 보면서 시장을 보기로 합니다. 근데 반드시 여기서 급등이 나와 줄 때는 제약바이오의 움직임과 같이 움직일 거다. 그리고 이게 코스피 150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코스피 150에는 제약바이오가 많이 지금 포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이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2019년 경제 전망에서 부동산 섹터는 잠시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자, 우리 카페에 가시면 부동산 시장 광풍 어디까지 오나, 나머지는 뭐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문제고요. 자,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정책이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여기서 자 보세요. 왜 투기를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아파트 보유자들을 위주로 정책을 할까요? 자,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997년 IMF 전에서부터 이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집값은 누가 올렸습니까?
결국은 정책을 하는 정부가 집값을 올린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그냥 내가 거주하지 않고 거주에 이주를 하지 않고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으면서 세금 폭탄을 맞아야 되고 투기자가 돼야 되고 이 사람들은 다 투기꾼이 돼야 되는 겁니까? 문제는 물론 제가 과거에 부동산이 상승하기 전에 뭐 상담을 받았을 때 갭 투자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나라는 전세를 끼고 이 전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항상 모든 투자에 있어서는 조건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작은 돈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건지, 이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부동산이 상승을 했다 하락을 하면은 전세금이 50%였던 게 거의 80%, 90% 수준까지도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을 사는데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만 있으면 이 1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전세를 끼고.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불안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2, 3천 정도 받아서 이 집을 사버렸으면은 지금 정말 해피할 텐데, 자, 10억짜리 아파트 뭐가 20억 갔다가 다시 12억이 되고 13억이 됐을 때, 자, 2억 3억이면은 전세가 10억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자, 10억을 가진 사람은 이런 아파트를 5채를 살 수가 있어요. 5채를 사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해버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얼마를 벌었을까요? 이 아파트가 거의 지금 30억이 가거든요. 30억이 가요. 그러면 5채에서 정말로 이게 18억 정도씩 벌었는데, 오히려는 58, 40 거의 90억을 벌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10억이 90억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이런 투자가 가능하게 해놓고 무슨 부동산을 잡는다고 지금 정책을 하는데, 자 보세요. 1가구 1주택 이외에 세금 부과를 증세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보세요. 이 부과를 하는 부분이 나온다고 해서 이 지금 부동산이 떨어집니까?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부부 합산 9억이라고 그래서 두 명이서 딱 9억까지 이게 세금이 감면이 돼요. 그럼 결국은 18억짜리란 얘기거든요. 더 재밌는 거, 기존에 내가 1997년도 이전에 이 부동산이 뭐 2, 3억짜리를 가지고 있었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2, 30억을 해. 근데 이거를 부부 합산으로 나누려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부인한테 예를 들어서 주면은 요게 또 증여세가 나와. 이러니 이걸 반을 나눠 가지고 부부 합산으로 만들기도 미쳐버리는 거야, 이게. 이게 정당한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진 자식들이나 이게 정말로 법을 이용해서 투기를 하려는 사람들한테 정말 유리한 법이 아니에요. 자, 이런 법을 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집 팔아라. 그럼 이거 누가 살려고? 지들이 살려고 그러나? 이거는 법이 정말 아니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그리고 투기꾼을 잡는다 그러면은 새로운 이제 주택 구매자가 고가주택 매입 시는 취득세를 5 내지 20%로 올려 받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2억이나 뭐 3억 가지고 전세 끼고 집 사는 사람들이 취득세 때문에 못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가 부동산이 이제 상승의 제한을 받고 되고 이제 매수자가 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 나오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갭 투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차익 매물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챙겨가지고 가버리면 끝이잖아요.
그 정말로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도록 10년 이상 보유를 하면 그때 양도를 하면 양도세를 감면을 해준다든지 뭐 15년이나 20년을 가지고 있어야 감면을 해줘버리든지 그리고 여기서 10년 안에 난 차익은 매도를 하면은 모두 세금으로 부과를 하든지 양도세 100% 환수해버리면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리고 뭐 10년의 보유기간에 따라서 감면을 10%씩 해준다든지 이러면은 이거는 투기를 할 수가 없겠죠. 왜 이거를 안 하냐는 거죠. 결국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에게 손실이 가는 부분들은 법으로 만들지를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외에 자금 조달 방법으로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많은 취득세를 부과시키고 투기 근절 대안으로 제시하면은 이게 매수자가 보호받는 그런 정책이 실매수자는 진짜 살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대출도 안 되죠. 지금 정말 나는 집을 사고 싶은데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미 지금 올라버리다 보니까 집값이 불안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서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돈이 있는데 집을 못 사는 이유가 급락이 나올까봐 또 못 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사가지고 나는 안정적으로 안 오르더라도 그냥 내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맡고 있는 장관들이 과연 이 전문가들이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슨 정책을 하면은 요즘에는 있잖아요. 뭐 캐드나 캐드캠이나 이렇게 그 기계를 하나 만들던지 집을 만들던지 도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은 정말로 기계가 움직여 가지고 물건 생산하는 것까지 에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 것까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정책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부작용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해요. 무조건 집 잡아가지고 저기 서민들 집 없는 사람들 마음이나 편하게 하고 고소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표로 다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책은 정말 아니지 않나요? 이거는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존에 주택 보유자들한테 세금 뜯어가지고 뭐 표를 얻기 위해서 이거 봐라 우리 이렇게 뭐 부자들 잡는다 하는 이런 거를 보이는 정책은 이거는 정책이 아니에요. 왜 정말로 우리는 이 해결하는 방법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세월호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정말 나는 욕을 하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이에요. 관련된 사람들. 자, 왜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저번에 페리가 또 가는데 이게 화재가 나가지고 뭐 2시간 만에 군함이 와가지고 이걸 모두 구출을 했대요. 승무원들을. 외국 같은 경우에는 페리오에 20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구명정들이 다 갖춰져 가지고 매번 출항하기 전에 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훈련을 해요. 이 화재가 일어났으면은 이 배를 타고 모든 사람들은 배 폭발 위험이 있을까봐 정말 1km 반경에 나가서 떠 있다가 군함이 와서 구출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아직도 지금 보세요. 어느 정치인이나 어느 지금 세월호 관련된 사람들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지 이런 안정적인 장치가 지금 돼 있고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이 세월호를 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몇십억 들여서 이 배를 먼저 갖춰놓고 이 사고에 대한 방지를 하는 게 정책이지 이건 전혀 없어요. 이거는 세상에 이런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투자도 하고 이런 정책에 맞서가지고 정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철인 28호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정책이라는 거는 말이 안 돼. 이 부동산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이 많거든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상반기에 주식 올라가고 나서 도로 빠지면 돈 도로 부동산으로 몰려요. 왜?
또 이 부분이 이제 또 이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대선이 남아 있는데 이거 부동산 또 잡으려고 또 하겠어요? 근본적인 해결은 항상 안 하는 게 우리 정책이에요. 자, 그리고 뭐 지금 뭐 이런 정책 가지고 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식으로 해 가야 된다는 거를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근절을 해서 투기꾼을 막겠다 그러면 투기꾼에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야 되고, 세월호가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던지 그게 교통사고가 되던 뭐 음모론에 의해서 어떻게 되건 간에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정말로 요번에 화재 난 것도 뭐 2시간 만에 가가지고 모든 걸 해결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라도요 연료탱크에 불이 붙어가지고 폭발을 했으면 그때 가서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란 얘기죠, 지금 상황에서. 자, 이건 뭐 더 정책적인 부분은 뭐 우리나라가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아마도 수정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해 보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중국의 주가 그리고 위안화 방향은 앞서 얘기한 부분처럼 15일에 무역 협상 1단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이제 피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주식시장을 지금 부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상승 후에 지금 여기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박스권이 여기 이제 갭이 만들어지고 가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이 박스권이 이제 돌파되면서 자, 새로운 상승이 지금 나올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지금 이 추세로 봐서는 여기까지가 이제 1차적인 목표치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무역 협상이 되면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날까요? 요 이제 고점 돌파가 그 다음 이제 그 목표치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무역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무역 수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수익이 나던 간에 뭐 안 나던 간에 일단은 달러는 중국으로 좀 들어가겠죠. 자본시장이 개방이 되고 수출이 지금 활성화되면은 당연히 달러가 중국으로 들어가겠죠. 그런 게 이게 이제 상반기까지 이어진다고 보면은 어느 정도 상반기까지 이 포지션이 갖춰지면은 또 한 번의 이 달러에 대한 강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방송에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부분하고 이제 일맥상통인데, 위안화의 일시적인 강세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미국이 주도하는 대로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홍콩 문제나 뭐 위구르 문제나 대만 문제나 어느 정도는 뭐 여지를 남겨놓고는 있겠지만 약간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죠. 인권 문제나 이런 부분은 미국에서 계속 그 억누를 부분인데, 이 홍콩을 통해서 계속 들어가던 달러가 또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이게 참 애매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게 무역 협상이 뭐 타결되고 15일 날 된다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시중 자금들은 그 지준율을 낮추고 계속 돈을 풀어가지고 지금 ABS를 발행을 해가지고 지금 그 어느 정도는 자금을 지금 자금 문제를 해소해 가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장기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또 단기가 이렇게 한순간에 이제 또 이 롤오버가 되면서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죠. 자, 한번 우리가 그 중국의 15금리를 한번 또 볼게요. 은행 간 금리 제가 봐서는 단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자, 보세요. 이 지금, 좀, 이게 줄일게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중국의 지금 15금리인데, 자, 안 봐도 거의 뻔하죠. 대충 흐름을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단기는 지금, 하루짜리는 또 이 급등을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요 각도대로 본다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다 왔는데 또 무슨 조치를 그 안에 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중장기들은 어느 정도 안정성에 이제 도달을 했고, 아예 이 장기들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9개월짜리나 1년짜리는 어느 정도는 다 롤오버가 돼가지고 다 넘어갔다고 지금 볼 수도 있겠죠. 그 이제 단기만 이제 잡으면은 되는데, 단기 시장도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아요. 참 재밌죠. 왜? 자, 이 단기가 이렇게 급등한다는 거는 분명히 달러가 필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빨리 15일에 무역협상 마무리가 되고 돈이 들어왔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딱딱 뭔가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시 또 내려오겠죠. 근데 이제 과연 외국인들이, 외세 세력들이 자본시장이 개방이 됐다고 해서 자금을 왕창 넣느냐, 이게 또 문제겠죠. 자, 그리고 상반기가 지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왜 또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걸까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이걸 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도 미리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랬죠, 이제. 왜냐하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나 이런 부분, 근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제가 얘기를 다 해드렸어요. 왜?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게 다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하나하나 풀어가는 방향대로 하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오프나 시황에서 주로 이거는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위안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봤던 대로 계속 그 강세가 보이고 있죠. 오늘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각도가 61선이 이렇게 이제 꺾이면서 이 각도대로 같이 흘러갈 가능성이 지금 높은 구간입니다. 언제까지? 상반기까지. 자, 위안화도 지금 이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죠. 자, 위안화가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좀 위험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뭐 지금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한번 제안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하고 똑같이 지금 흘러간다 그러면은 정말 재밌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그 오프 모임을 2월 정도에 가질 예정인데, 이때 한번 요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조금은 드려 볼게요.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중국 기업들은 지금 정리 기간이기 때문에 그 실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나쁘게 나온 회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봐서는 특히나 중국 종목을 지금 들어간다, 이거는 굉장히 좀 조심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 위안화는 지금 좀 강하게 조정이 받으면 제가 그 목표치를 얘기해 줬죠. 6.888 9였나요? 끝에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이제 반올림해서 6.9죠. 6.9 위안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6.888이기 때문에 그 반올림해서 올리기도 좀 그래요. 6.888이기 때문에 거의 이 박스권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시장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는 김에 이 금도 한번 볼게요. 자, 금은 지금
굉장히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자, 이런 모양을 지금 보인다는 거는 지금 이렇게 크게 보면은요, 이렇게 헤드앤숄더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중 쌍바닥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요런 모양이 이제 보일 때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내려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빠지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정말 여기서 여기까지 바로 직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전쟁이라는 이슈 때문에 이렇게 나온 점도 상당히 좀 재밌고 의문이 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상황에 따라서 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안전자산을 기피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다시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만들었다는 거는, 자, 여기에 잡은 사람들은 또 상당 기간, 아마도 상당 기간 또 골머리를 썩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겠죠. 얼른 이렇게 딱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뭔가 누구한테 떠넘기려고 한번 만든 그런 상황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상황이고요. 자, WTI 이 유가도 이렇게 한번 보면 계속 지금 예상대로 빠지고 있죠. 어쨌든 60일 선까지는 아마 내려와서 한 번의 반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서 유가 올라간다고 요 위에서 잡았던 사람들은 정말 이제 후달릴 수밖에 없죠. 자, 전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 뭐 한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빠짐에도 손절이 안 나오고 아마 더 빠져야지 이제 손절이 나올 겁니다. 그때가 또 반등이 나오는 또 시점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올라가면서 굉장히 촘촘하고 탄탄한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추세가 지금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연결되는 추세로 해서 요 60일이 잠깐 깨지는 부분까지는 아마 반등이 없이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참조하셔가지고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농산물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거는 요번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면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수입량이 이제 중국이 수입하는 양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이 상당 돌파도 대두가 먼저 나오고 옥수수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밀가루예요. 왜냐하면 콩하고 옥수수만 가지고는 지금 2천억 달러 쿼타를 채울 수가 없어요. 양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 밀가루가 상당히 많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참조를 하셔가지고 보시고요. 뭐 마른 돼지나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 유럽 쪽에서 돼지들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천연가스도 지금 일시적인 뭐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이미 천연가스가 유가는 내려올 거라는 거를 우리한테 알려준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뭐 흔들릴 필요는 없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구리도 어떤 이 추세의 저항에 부딪히고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 경기가 이제 거의 뭐 바닥을 찍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세 모양을 보이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지금 S&P 보면은 이제 이게 이격이 상당히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좁히려고는 할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하고 디커플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자, 우리 귀염둥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트럼프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주가를 계속 올리고 경기를 좋게 만들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여지껏 지금 잘해오고 중국도 어느 정도 마무리를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자, 똥 싸고 똥을 안 닦는 것처럼 1차 합의만 하고 지금 그만뒀잖아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자, 주식이 어느 정도 더 올라간 다음에 이제 3,336이죠. 목표치 딱 찬 다음에 이게
대선 전까지 계속 빠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미국 국민들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나올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가 나올까요? 아, 얘가 계속해서 경기를 계속 끌고 가고 주가를 올리고 중국이나 얘네들도 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된다는 걸 만들려면 주가를 계속 올리고 나서 지금 한번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중국한테 계속 큰 걸 얻어내고 뭐 북한이나 이란한테도 계속 이렇게 얻어내는 상황이 나온다면 국민들은 트럼프 너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와도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분위기를 트럼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분위기로 대선 그 공약을 몰고 갈 가능성이 높죠, 트럼프는.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한다 그러면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는 경기의 둔화, 오히려 중국의 부상, 이머징 마케팅들의 디커플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황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빅리치가 얘기했던 부분의 원달러 예상도나 주가 예상도가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져 갈 수도 있겠다 하는 그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2020년도 주도 섹터 가치주냐 성장주냐인데 제가 봐서는 이제 가치 투자는 무의미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주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도 좀 시간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좀 가치주하고 성장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오늘은 뭐 시간을 다음으로 좀 미루기로 합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은요. 지금 잠깐 이게 이제 선물이나 요걸 한번 볼게요. 코스피 150도 이게 플러스로 돌아섰죠. 이게 위로 올라갈 수밖에는 없어요. 코스닥 150도. 자, 미국 달러 선물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전 저점에 대한 저항으로 시간만 끌고 있는 거지 다시 내려올 겁니다. 분명한 거는. 자, 그리고 코스피 200도 지금 상승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AI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국회에서 빅데이터법이 통과가 됐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똥이 뭐 김개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사람들을 이름을 뭐 전체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일부를 지우고요. 주민번호도 일부를 지운 다음에 이거를 그냥 거의 데이터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문제점도 많겠죠. 이런 데이터들을 여러 개 공유하다 보면 이 사람의 신상도 이제 털릴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를 데이터화 해가지고 이제 뭐 상업이나 이제 뭐 경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뭐 쇼핑몰 이용한 부분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쭉 다 그 데이터를 내 가지고 서로 다 공유를 해버린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세상은 재밌는 세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 사람이 어떤 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 아예 기계가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어떤 회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의 뭐 소비가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미래 고객일 수 있겠다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거에 IT 버블 때 인터넷이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효과를 내듯이 이런 게 이제 부상이 되겠죠. 일단 한번 놀란 가슴들은 뭐 크게 미친 듯한 그런 거품은 나오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시장에서 이런 효과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그 카페에서 저기 AI 관련주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올리실 수가 있는 분들은 좀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목이 좀 많이 갈라지네요. 그래서 오늘도 올해 방송은 좀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AI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5G도 예전부터 굉장히 빨리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나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다음으로 AI로 넘어가는데 여기에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클라우드 관련 회사도 있을 수 있고 거의 소프트웨어 회사라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런 기대감으로 해서 이쪽 그 섹터가 2020년에는 상당히 그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시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간이 좀 더 되면은 이 코스피 지수나 환율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유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같이 주가지수 흐름이나 원달러 흐름을 예상도까지 그려놓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보다도 그 수익을 더 많이 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 그러면은 요거 다음 시간에 투로 해가지고요. 한번 그 여러분들하고 시장을 더 한번 점검하고 이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그 이유도 자세하게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까지 화이팅입니다.